이어서 이슈의 참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중동 순방길 함께한 K수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6박 8일의 일정으로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그에 앞서서 천공2의 아랍에미리트 수출이 결정됐었고요. 또 이번 순방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수소 협력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방산과 수소 산업을 챙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섹터의 방향성을 좀 보시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종목들이 12월부터 지금까지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데 수소주 같은 경우는 최근 3개월간 시장에서 가장 소외된 업종으로도 손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통령의 중동 순방길에 함께한 K수소를 주목하자는 의견입니다. 투자 판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 이게 일단 K 수소를 가지고 이제 중동 순방길에 올랐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일주일 정도 아랍에미레이트, 또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까지 3개국을 순방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수소에 관련된 내용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천궁2 수출을 통해서 관련된 이제 수소와 좀 거리가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관련된 사업이 이제 지금 벌써 협약들이 조금씩 맺어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뭔가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고 이집트도 다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번 핵심은 그린 에너지에 관해서 한번 논의를 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산유국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산유국들은 이미 충분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꼭 수소 에너지, 그린 에너지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시게 될 거예요. 보통 이런 국가들을 저희가 에너지 패권국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는데 오히려 이런 에너지 패권국들이 친환경이라든지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화석 연료, 석유나 석탄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면 탄소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좀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해서 기존의 석유화학 산업이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부생수소, 그리고 이 부생수소를 조금 더 성질을 변형시킨 계질수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 그 석유화학 산업의 인프라를 통해서 새롭게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수소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소 생산 단가가 비싸지면은 이것을 에너지로 활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소 생산 단가가 많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수소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에너지 패권국들, 중동 국가들의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는 좀 합리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조금 그린 수소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동 같은 경우에는 땅도 넓고 햇빛도 일조량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여지도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신문을 통해서 한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중동의 스마트 시티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표가 탄소 제로거든요. 이 탄소 제로인 이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소라는 에너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이런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종합해보면 어느 정도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K수소 순방길이 이해는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전혀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이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유 생산 시설을 인프라를 통해서 수소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다면 중동은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중동 국가에 뒤처질 수밖에 없지만 이 수소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과 우리나라가 수소와 관련해서 협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이제 중동 해외로서의 수출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있다는 것은 결국에 정부가 국내에서도 수소와 관련된 정책들을 더 펼칠 것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수소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가져보실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원 부국이죠. 이 오일머니가 앞으로는 수소 쪽으로 또 스마트 시티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스마트 시티의 최종 목표는 탄소 제로이기 때문에 이 수소 산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앞으로 이쪽과 관련한 뭐 협력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식이 나올지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수소 관련주 최근 시장에서 소외됐습니다. 어떤 종목을 주목하실까요? 네, 우선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작년 상반기를 고점으로 해서 계속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었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탑픽이라고 뽑을 수 있는 종목은 두산퓨얼셀입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수소 관련된 이슈 중에서 현대차의 수소차 프로젝트 중단 소식이 있으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한번 흔들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전용 연료전지를 만들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수소차용 연료전지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발전용 연료전지는 4분기에 작년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수주를 받고 있고 올해도 수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대신에 주가가 최근에 생각보다 많이 못 움직인 이유는 간단하게 말해서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작년 1년 내내 기다렸지만 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이제 비로소 정책적인 지원이 조금 어느 정도는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 감안한다라고 생각하면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실적 상승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좀 관심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들 현대차, 포스코, 두산퓨얼셀이 또 이번 중동 순방길에 함께하면서 수소 회담에 참석했다는 소식도 나오는데요. 국내 발전용 연료 시장의 70% 비중을 차지하는 1위 기업 두산퓨얼셀 지금 다시 한번 보자는 의견 확인해봤습니다.